새벽 3시 거친 남자 목소리가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니, 두드린다기보다는 발로 차는 소리에 가까웠어요. 저는 잠결에 깨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여보, 밖에 누가 있어? 남편도 벌떡 일어났어요. 우리 부부는 떨리는 손으로 인터폰 화면을 봤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3명이 우리 집 앞에 서 있었어요. 그 중 한 명이 다시 문을 발로 찼어요. 박민호 씨 맞죠? 형님 빚 2억, 이자만 벌써 3천만 원 밀렸어요. 형이 안 갚으면 당신네가 갚아야죠.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이 이야기는 10년간 제가 겪은 진짜 지옥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지옥에서 벗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살, 서울 강서구에 사는 김수연입니다. 저는 15년 전에 지금의 남편 박민호와 결혼했어요. 남편은 둘째 아들이고 위로 형님이 한 분 계세요. 결혼 초기만 해도 평범한 시댁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좀 까다로우신 편이었지만 그래도 참을 만했어요. 형님 내외도 그냥 평범했고요. 그런데 결혼 5년 차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전화하셨어요. 수연아, 너희 돈 좀 있니? 네. 왜요, 어머님? 형님이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대. 3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겠니? 3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하지만 형님이 사업하신다는데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았어요. 언제까지 갚으실 건데요? 6개월 안에 갚는데. 걱정 마. 저는 남편과 상의했어요. 남편도 고민하다가 결국 빌려드리기로 했어요. 형이 그렇게 급하다면 도와줘야지. 형제잖아. 그렇게 저희는 모아둔 돈 3천만 원을 형님께 빌려드렸어요. 차용증도 제대로 안 쓰고요. 가족인데 뭐 그런 게 필요하겠냐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형님, 저희가 빌려드린 돈. 아, 그거? 미안해. 사업이 생각보다 안 됐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이 또 다른 요구가 들어왔어요. 수연아, 형님이 또 급하게 돈이 필요하대. 이번엔 2천만 원만. 어머님, 저번에 빌려드린 돈도 아직 안 갚으셨는데요. 그러게 말이야. 근데 형님이 정말 급하대. 안 되겠니? 저는 거절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압박에 남편의 형이 그렇게 급하다는데 라는 말에 결국 또 빌려드렸어요. 그렇게 5년 동안 저희는 형님께 총 1억 2천만 원을 빌려드렸어요. 그런데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혼 10년 차 되던 해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형님이 도박 중독자라는 것을요. 그날은 명절이었어요. 시댁에 모여서 차례를 지내고 있었는데 형수님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님, 저 더 이상은 못 살아요. 유진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오빠가 또 도박했어요. 이번엔 5천만 원. 그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도박, 형님이? 형수님이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벌써 5년째예요. 처음엔 경마였다가 이제는 불법 도박장까지 다녀요. 빚이 얼마인지 저도 몰라요. 시어머니가 화를 내셨어요. 유진아, 밖에 나가서 얘기하자. 하지만 형수님은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그동안 민호한테 빌린 돈.
전부 도박으로 날린 거. 사업은 무슨 사업?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제 머리가 띵했어요. 1억 2천만 원이 전부 도박?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형, 이게 무슨 소리예요? 형님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미안하다, 민호야. 미안하다고요? 저희가 10년간 모은 돈을 전부 도박으로 날렸다고요? 갚을게. 꼭 갚을게. 언제요? 5년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날 명절은 엉망이 됐어요. 저희는 그냥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와서 남편이 울었어요. 42년 인생에서 남편이 우는 걸 처음 봤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형을 너무 믿었어. 우리가 그렇게 모은 돈인데. 저도 울었어요. 10년이요. 10년간 저희 부부는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외식도 안 하고, 여행도 안 가고, 옷도 안 사 입고 살았어요. 아이 낳을 생각도 미뤘어요. 집을 사려고요. 그런데 그 돈이 전부 형님 도박으로 사라졌다니. 하지만 지옥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그로부터 1년 후 시어머니가 전화하셨어요. 수연아, 형님이 급하게 큰 돈이 필요하대. 어머님, 저희는 더 이상 못 도와드려요. 얼마 안 돼. 5천만 원만. 어머님, 저번에 1억 2천만 원도 못 돌려받았는데 또 돈을 빌려드리라고요? 그래도 형제잖니. 형님이 정말 급하대. 도박 빚 아니에요? 그게 역시나 도박 빚이었어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안 됩니다. 저희도 이제 아이 낳으려고 돈 모으고 있어요. 수연아, 그래도 안 됩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남편도 제 편을 들어줬어요. 엄마, 저희는 더 이상 못 도와드려요. 형이 도박 끊지 않는 한 저희가 도와드려봤자 소용없어요. 하지만 한 달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박민호 고객님, 대출이자 연체됐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저 대출 받은 거 없는데요. 2년 전에 2억 원 신용대출 받으셨는데요. 2억, 저는 그런 대출 받은 적이 없었어요. 급히 은행에 달려갔어요. 그리고 확인한 결과에 경악했어요. 제 명의로 2억 원 대출이 나가 있었어요. 2년 전에요. 그리고 그 돈은 전부 형님 통장으로 입금됐더라고요. 이건 명예 도용 아닌가요? 확인해 보니 대출 신청서에 본인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 서명이 아니에요. 하지만 은행은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께 전화했어요. 어머님, 제 명의로 대출 받으신 거 아시죠? 그게 말이다. 수연아,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제 도장을 어떻게 구하셨어요? 인감 도장은 내가 가지고 있었잖니. 결혼할 때 맡아뒀던 거. 제 인감 도장을 시어머니가 가지고 계셨어요. 결혼 초기에 시댁에서 보관해주겠다고 하셔서 드렸던 거였어요. 어머님, 그걸 제 허락도 없이 어떻게 쓰세요? 형님이 정말 급하다고 했어. 나중에 꼭 갚는다고 했어. 그럼 2년 동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하면 반대할 것 같아서. 저는 기가 막혔어요. 제 명의로 몰래 2억을 빌리다니. 어머님, 이건 범죄예요. 명예 도용이에요. 뭐, 범죄, 수연아, 우리가 무슨 남이니?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가요? 그래도 형님이 갚는다고 했어. 형님이 뭘로 갚아요? 도박으로 다 날리실 텐데.
저는 전화를 끊고 남편한테 달려갔어요. 남편도 충격에 빠졌어요. 엄마가 그런 짓을? 여보, 우리 어떻게? 2억이야. 이자만 한 달에 300만 원이야. 우리 월급을 합쳐도 500만 원이었어요. 거기서 이자 300만 원을 내면 생활비가 20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남편이 형님한테 전화했어요. 형, 우리 만나야겠어요. 다음 날 우리는 형님을 만났어요. 형수님도 같이 왔어요. 형, 제 명의로 대출받은 거 알고 계시죠?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끝이에요. 2억이에요. 제가 언제 갚아요? 내가 갚을게. 뭘로요? 형님 지금 직장도 없잖아요. 형님은 3년 전에 회사에서 잘렸어요. 도박 때문에 업무에 소홀해서요. 일자리 구할게. 형님, 55세예요. 어디서 일자리를 구해요? 그래도 형수님이 끼어들었어요. 동생,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사채업자들이 매일 찾아왔어. 그래서 제 명의로 대출받는 게 정상인가요? 너만 믿을 사람이 없었어. 우리 명의로는 더 이상 대출이 안 나오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형님 내외는 이미 신용불량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 명의를 도용한 거였어요. 형수님, 그럼 형수님은 뭐 하셨어요? 그동안 형수님이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더 파고들었어요. 혹시 명품 가방 많이 사셨죠? 형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내가 어떻게? 제가 봤어요. 작년에 시댁 갔을 때 방에 샤넬, 에르메스 가방들 있더라고요. 그거 다 얼마짜리예요? 그건 제 돈으로 명품 사셨죠. 형수님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분노로 떨렸어요. 제 명의로 대출받아서 형님은 도박하고 형수님은 명품 사고. 형님, 형수님. 더 이상은 못 도와드려요. 그리고 2억은 형님이 책임지세요. 안 그러면 고소하겠어요. 고소, 동생아, 우리가 무슨 남이야? 명예도용은 범죄예요. 가족이라고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그날 우리는 결렬됐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대책을 논의했어요. 여보, 우리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아. 엄마한테 그러면 어떡해? 그럼 우리는 평생 이 빚을 갚으며 살아야 해. 한 달에 300만 원씩. 남편이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신고하자. 하지만 신고하기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었어요. 혹시 다른 피해가 더 있는지. 저는 신용정보원에서 제 신용정보를 조회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경악했어요. 제 명의로 카드가 5개나 발급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빚이 총 5천만 원. 이게 뭐야? 저는 카드사에 전화했어요. 제 명의로 카드가 발급됐는데 제가 신청한 적 없어요. 확인해 보니 3년 전에 온라인으로 신청하셨네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신청한 게 아니에요. 그럼 명예도용이겠네요.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저는 카드 사용 내역을 받았어요. 그리고 충격을 받았어요. 전부 명품 매장 성형외과, 고급 레스토랑에서 사용된 거였어요. 형수님이었어요. 형수님이 제 명의로 카드를 만들어서 쓴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바로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냈어요. 시어머니, 형님, 형수님. 세 분 모두를요. 명예도용, 사기, 횡령.
고소장을 내고 나니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수연아, 내가 어떻게 우리를 고소할 수 있니? 어머님이 먼저 저를 배신하셨잖아요. 배신, 우리가 무슨 배신을 했어? 제 명의로 2억 대출 받고 카드 5천만 원 만들어서 쓰신 거 배신 아닌가요? 그건 다 형님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그럼 저는 어떡하라고요? 제가 평생 그 빚을 갚으라고요? 너는 동생이잖니. 형님 도와야지. 도와드렸어요. 10년 동안 1억 2천만 원 빌려드렸어요. 근데 한 푼도 못 돌려받았잖아요. 그래도 가족인데 고소는 너무한 거 아니니? 어머님, 제가 너무한 게 아니라 어머님들이 너무하신 거예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남편 형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민호야, 제발 고소 취하해줘. 형이 이렇게 빈다. 형님, 안 됩니다. 동생아, 형이 감옥 가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겠니? 그건 형님이 10년 전에 생각하셨어야죠. 민호야, 형님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제 가족을 지켜야 해요. 저희도 이제 아이 낳을 거거든요. 그래도 형님, 전화 끊겠습니다. 저는 남편 손을 잡았어요. 남편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응, 우리 잘하고 있어. 경찰 조사가 시작됐어요. 증거는 명확했어요. 제 인감 도장으로 무단으로 대출을 받았고, 제 명의로 카드를 발급해서 사용했어요. 시어머니와 형님, 형수님은 혐의를 인정했어요. 하지만 처벌은 받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했어요. 검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피해자분 합의 의사 있으신가요? 합의요?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원합니다. 피해 금액 전액 변제와 위자료, 지급을 조건으로요. 전액이요. 2억 5천만 원을요? 네. 그리고 위자료 5천만 원까지 총 3억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놀랐어요. 형님 내외가 어디서 3억을 구한다는 건지, 어디서 돈을 구하신 건가요? 형수님 친정에서 전액 지원한다고 합니다. 단, 합의 조건은 앞으로 일체 연락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저는 남편과 상의했어요. 여보, 어떻게 할까? 돈을 받을 수 있다면 받자. 우리 인생 다시 시작해야지. 그럼 시댁이랑은 완전히. 응. 이제 남이야. 저는 합의했어요. 그리고 3억을 받았어요. 그 돈으로 먼저 제 명의 대출 2억을 갚았어요. 그리고 카드 빚 5천만 원도 갚았어요. 남은 5천만 원으로 우리는 작은 월세집으로 이사했어요. 그리고 시댁과 완전히 연을 끊었어요. 전화번호도 바꿨어요. 이사한 곳도 알리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외로웠어요. 명절이 되어도 갈 곳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이게 평화라는 걸. 더 이상 형님한테서 돈 빌려달라는 전화가 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한테서 형님 뒷바라지 하라는 압박도 없었어요. 저희는 제 인생을 살기 시작했어요. 1년 후 저는 아이를 임신했어요. 건강한 아들이었어요.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생각했어요. 제대로 연을 끊길 잘했다고요.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삼촌 뒷바라지를 해야 한다면 상상도 하기 싫었어요. 5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남편이 승진했어요. 부장이 됐어요. 월급도 많이 올랐고요.
저희는 작은 아파트를 샀어요. 18평짜리 작은 집이지만 저희 집이었어요. 아들도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어느 날 우연히 형님을 봤어요. 마트에서였어요. 형님은 많이 늙어 계셨어요. 머리도 새하얗고 허리도 굽으셨어요. 형님도 저를 알아봤어요. 주연이, 형님, 잘 지냈니? 네. 민호는? 잘 있어요. 그래. 아이도 낳았다며? 네. 이름이 뭐니? 지훈이요. 그래, 지훈이. 좋은 이름이네. 형님이 잠시 머뭇거리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수연아, 나 도박 끊었어. 그래요? 5년 전에 끊었어. 치료도 받고 지금은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어. 잘하셨네요. 엄마도 많이 후회하시더라. 너희한테 미안하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수연아, 우리 다시. 안 돼요, 형님. 그래. 형님이 도박을 끊으신 건 잘하신 거예요. 근데 저희 가족은 이미 10년 전에 끝났어요. 수연아, 형님, 이제 형님 인생 사세요. 저희는 저희 인생 살게요. 저는 카트를 밀고 지나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에 와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오늘 형님 봤어. 그래? 뭐라고 하시던. 도박 끊었대. 그리고 다시 연락하고 싶다고. 너는 뭐라고 했어? 안 된다고 했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했어. 미안해. 왜? 형님이신데. 아니야. 우리 가족이 먼저야. 형이고 뭐고 우리 가족 지키는 게 우선이야. 저는 남편을 안았어요. 고마워. 우리 앞으로도 잘 살자. 지훈이도 있고. 응. 그날 밤 저는 지난 15년을 돌아봤어요. 결혼 초반 5년은 평범했어요. 그 다음 10년은 지옥이었어요. 하지만 그 지옥에서 벗어나고 나니 지난 5년은 천국이었어요. 돈은 조금 부족해도 매일 웃을 수 있었어요. 더 이상 전화벨 소리에 놀라지 않았어요. 명절도 우리끼리 보낼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제 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가요? 시댁 때문에 혹은 친정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예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참고 희생할 필요는 없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착취하고 이용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면 그건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에요. 진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저는 10년간 참았어요. 그리고 5억이 넘는 피해를 입었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끊어냈어요. 그리고 지난 5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용기를 내세요. 법은 여러분 편이에요. 명예도용은 명백한 범죄예요. 가족이라고 면제되지 않아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가장 큰 책임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는 거예요. 형제를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여러분의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도 저는 행복해요. 남편과 아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평범한 하루를 보내요.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10년의 지옥을 겪고 나서야 알았어요. 여러분도 이 평범한 행복을 지키세요. 시댁이든 친정이든 누가 여러분의 평화를 깨뜨린다면 용기 내서 거절하세요. 안 돼요. 더 이상은 못 도와드려요. 저도 제 가족을 지켜야 해요. 이 말을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저도 10년이나 걸렸으니까요. 하지만 언젠가는 해야 해요. 그 말을요. 그리고 그 말을 하는 순간 여러분의 진짜 인생이 시작될 거예요. 저는 지금 45살이에요. 남편은 47살이고요. 우리 아들 지훈이는 올해 10살이 됐어요. 지난 5년간 저희는 여행도 많이 다녔어요. 제주도, 부산, 강릉. 작년에는 일본도 다녀왔어요. 형님한테 빌려드렸던 돈으로요? 아니에요. 저희가 번 돈으로요. 그게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제가 번 돈으로 제 가족이 행복해하는 거. 그게 진짜 행복이더라고요. 혹시 시댁 때문에, 형제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 분들께 이 말을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도박 중독은 병이에요. 그건 가족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치료 비용을 여러분이 부담할 의무는 없어요. 형제라고요? 부모라고요? 여러분의 삶도 소중해요. 여러분의 가족도 지켜야 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이신 분 계신가요?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될 수 있어요. 제가 10년 전에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었더라면 좀 더 일찍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형님을 미워하지 않아요. 형수님도 시어머니도요. 그분들도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도박 중독이라는 병 때문에요. 하지만 용서와 관계 회복은 별개예요. 저는 그분들을 용서했어요. 마음속으로요. 하지만 다시 관계를 회복할 생각은 없어요. 그게 저와 제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니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용서는 하되 관계는 끊으세요. 그게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을 소중히 지키세요. 그 평범함이 얼마나 귀한지 잃어버리고 나서야 알게 돼요. 나무아비타불 관세음보살. 극락사연 이만 마치겠습니다.